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참깨 방송에 색다른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우리 북한군에서 복무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최근에 그 남북 그 이산가족 상봉을 보시고 특별히 그 독특한 의견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어제 요청해서 우리 김정아 씨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제가 어제 그 보니까 네. 그 내가 예측했던 대로 북한군이 도발했다. 그 북한 예. 경비정이 또 NLL을 넘어왔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시게 된 겁니까? 예, 저는 처음에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우리가 먼저 했어요. 예. 우리가 먼저 설대할 때 북측에서는 따뜻한 계절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네. 얘기했거든요. 예. 그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안정됐습니다. 아, 왜? 왜? 한미키 리졸브 훈련까지 끝난 다음에 돼야 따뜻한 계절, 북한이 말하는 따뜻한 계절이거든요. 예. 북한이 왜 굳이 따뜻한 계절을 말했냐? 예. 그것은 북한이 교통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 상황 그걸로 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북한은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한국처럼 바로바로 모집해서 그 자리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네. 데려다가 집체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 매 개인당 옷, 사물품 솔직히 세면도구 함질라 속옷까지 브라자 팬티까지 다 집체적으로 내줘요. 아, 새로 내줘야 돼요. 그렇죠. 아하. 그걸 준비하려면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제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갑자기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차 또 제안을 했어요. 문익설 때.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제안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힘들어도 아마 추진을 한쪽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네. 했는데 이때 갑자기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네. 두 번째로 제안할 때 나는 제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했어요. 예. 사실은. 한미키 리졸브 훈련할 때까지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훈련 끝난 다음 해라. 예. 그것이 모두 서로를 위해서도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안전한 조치다. 그렇죠. 예. 그런데 뜻밖의 여기에서 갑자기 받아들인 거예요, 제안을. 예, 근데 그렇죠. 그 날짜가 정해진 거 보고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그 날짜가. 날짜가 20일부터 25일까지잖아요. 예. 근데 24일부터 25일 이 이틀은 한미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예, 날. 겹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이 겹치는 동안에 우리 측 분들이 북한에 가 있는다. 판문점에서 한다면 또 말 괜찮고 그렇지. 서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판문점에서 한다면 전 그나마 안심이 그렇죠. 잘 될 거예요. 근데 북측 금강산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금강산은 네. 교통도 안 좋습니다. 네. 외통이지, 외통. 그렇죠. 네. 외통이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갇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자성자박이네. 잘못하면. 예. 그런데 1차 상봉은 무사히 끝났고 그때 내가 방송 출연을 최근 많이 나갔는데 방송 예. 출연 나가서 내가 그랬거든요. 네.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자칫하면 우리 측 사람들이 인질로 잡히던지 우리 측 사람들 북측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 어떤 제안을 하지 않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근데 누구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아,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 사람도 관심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쟤는 너무 오버하는 애다. 아, 예. 억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깐 보자 이랬는데 예상과 다르지 않게 24일날 밤에 예. 그래서 NLL. NLA 넘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측 대응이 그 자리에서 그전 같으면 바로 사격을 했지만 사격 못하고 우리가 경고를 했잖아요. 예. 경감으로 돌아가라고. 예. 경고를 해서 돌아가라 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금강산 쪽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안전부터 생각할 수밖에 그렇지. 없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노린 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북한은 만약 그날에 물론 방송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한미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우리의 군사 경계 생태가 어느 상태인가 검사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기본 목적은 이들이 이산가족 분들이 금강산에 있는 동안에 우리한테 도발을 걸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 도발은 낚시나 다름없습니다. 이 낚시를 우리가 만약 덥석 물었다면 우리는 그 가족들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를 못하죠. 그렇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이 기간엔 좀 하지 말아달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하는 건 좋다. 제안을 하는데 왜 북측의 상황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에 한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제발 여기에 협력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도
그 문제에 이산가족 지금 분들이 헤어지는 거 다 예. 보셨잖아요. 예. 이산이라는 아픔을 안고 그 상봉을 하고 또 바로 헤어지는데 그 만나는 기쁨보다도 헤어지는 아픔이 몇천 배 더 강합니다. 예. 그 그리움의 그 아픔보다도 그 헤어질 때 그 순간만큼은 그 몇십 년, 60년, 70년 그리했던 그 마음보다도 그 아픔이 아마 평생 가슴에 더 못이 박혀있 거예요. 지금부터 가슴이 더 아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언제가 내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북한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꽂은 그 뭐 3조 5조 예. 꽂은 돈 못 받는다. 이걸 어떻게 받냐? 북한이 돈도 없는데. 누가 그랬을까? 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방송에서 제가 왜 못 받습니까? 아, 그러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받자고 생각하면 충분히 받습니다. 돈 달라 소리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본 거죠.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대출을 할 때 예. 담보로 해서 대출 받죠. 그렇죠. 담보 없이 대출 받는 국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저도 담보 좀 될 게 없어 대출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왜 북한에는 담보 없이 대출했습니까?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국민한테는 이산가족분들 한 분이 만날 때마다 그 한 가족당 9억 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엄청난 이 돈이죠. 돈이면 9억 원을 차라리 너네 가져라 주고 그 가족당 그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을 데려다가 모셔서 몽땅 데려다. 한국에서 사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람 이 무슨 이벤트 쇼죠. 말 그대로 네. 이산가족 상봉분들을 이용해서 남북 간의 관계 네. 화해를 위한 조성의 용도로 쓰이지 않으면 북한이 남한 지원을 받기 위한 그 어떤 지렛대에 활용될 뿐입니다. 이 이산가족 상봉이.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 정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오직